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46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On this January day, my whole soul is in this, bringing America together, uniting our people, uniting our nation. 동맹을 복원하고 다시 한번 세계에 관여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당장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축전을 보내며 가까운 시일 안에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먼저 워싱턴에서 홍희정 특파원입니다. The world is watching. We will repair our alliances and engage with the world once again.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미국 우선주의의 종말을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고립주의 정책의 종지부를 찍고 동맹과의 관계를 복원하겠다는 겁니다. 미국이 돌아왔다는 표현도 세계를 이끌겠다는 전통적인 미국의 역할로의 복귀를 의미합니다. And will lead not merely by the example of our power, but by the power of our example. 트럼프 행정부 시절 소원해진 북대서양 조약기구 등 유럽 동맹국과의 결속을 다지고 우리나라와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과의 관계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임승차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는 등 동맹 간 결속을 약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남북전쟁과 대공황 이후 가장 분열된 사회라는 평가 속에서 국내적으로는 통합이라는 표현을 11차례나 썼습니다. I will be a president for all Americans, all Americans.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 입성하자마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을 뒤집는 행정명령에도 줄줄이 서명했습니다. 첫 서명은 100일 마스크 쓰기. Some of the executive actions I'm going to be signing today are going to help change the course of the COVID crisis. 마스크 착용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던 트럼프 전 대통령 흔적을 지우는 행보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탈퇴했던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도 재가입하고 세계보건기구 탈퇴 결정도 번복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슬람교 주요 7개국 여권 소지자에 대한 입국 제한도 없애고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또한 중단키로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취임식은 사방이 철책으로 둘러싸인 말 그대로 철통 보안 속에 치러졌습니다. 취임식장 근처에 폭탄이 설치됐다는 얘기도 나와서 한때 긴장감이 돌기도 했습니다. 취임식이 안간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자신만의 환송식을 열고 떠났습니다. 떠나는 현장엔 마이웨이란 노래가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첫 일정이던 세인트 매슈 성당 미사는 15분 늦게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과 겹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고한 대로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환송 행사를 열었습니다. 가족과 300명 정도의 지지자가 모인 가운데 군악대의 연주와 예포가 울렸습니다. This has been an incredible 4 years. We've accomplished so much together. And now... 예상과 달리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내는 손편지는 남겼습니다. 오전에 연방대법원에 폭탄이 설치됐다는 소식에 긴장감이 높아졌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진 않았습니다. 매번 대통령 취임식마다 구름 관중으로 가득했던 내셔널몰이지만 오늘은 텅 빈 채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취임식을 못 보는 시민 대신 19만 1,500여 개의 깃발을 꽂았습니다. 거리엔 간혹 빨간 모자가 보였지만 위협적이진 않았습니다. I scheduled myself to be here a long time ago for the re-inauguration of President Trump. I've turned my America, the freest nation in the history of the world, into a police state. 몇 주 전만 해도 트럼프 모자와 티셔츠가 걸렸던 노점은 바이든과 해리스 기념품으로 싹 바뀌었습니다. 취임식 하객 1,000명은 멀찍이 떨어져 앉았고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퇴임식 대신 이곳을 택했습니다. 집안 대대로 내려온 128년 된 가보 같은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주 전 폭동이 있었던 의사당 서쪽 계단에서 취임식을 마친 뒤 알링턴 국립묘지로 향했습니다. 참배를 마치고 짧은 퍼레이드를 한 뒤 드디어 백악관에 입성했습니다. 링컨 기념관에서 열린 화상 축하 공연에선 전직 대통령들의 덕담도 이어졌습니다. Mr. President, I'm pulling for your success. Your success is our country's success. And I think all of us discovered that we're at our best when we're all moving in the same direction. 위기 속에 첫 발을 뗀 바이든 정부의 첫날은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취임식이 어떻게 치러졌는지 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국가를 열창한 팝 가수 레이디 가가는 커다란 비둘기 모양의 브로치를 달았습니다. 언어와 정파 그리고 인종을 가리지 않는 각계각층의 스타들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 때 많은 스타들이 공연을 보이콧했던 것과는 눈에 띄게 달랐습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A skinny black girl descended from slaves and raised by a single mother. 많은 유명인들이 취임식 무대에 올랐지만 20대 여성 시인이 가장 화제였습니다. 손짓으로 말을 걸듯 자작시를 낭송했습니다. Rebuild, reconcile, and recover in every known nook of our nation, in every corner called our country. 모두 화합하기를 바란다며 금빛 비둘기 모양 브로치를 하고 나온 팝 가수 레이디 가가는 미국 국가를 열창했고 무대에선 스페인어도 울렸습니다. 공화당원인 컨트리 가수 브룩스의 등장 역시 화합의 증거였습니다. 그가 부른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6년 전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흑인 교회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을 때 추도식에서 통합을 호소하며 노래하던 장면과 겹쳐졌습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4년 전 공연 보이콧이 이어졌던 트럼프 전 대통령 취임식에선 볼 수 없었던 광경입니다. 당시 엘튼 존과 안드레아 보첼리 등 많은 스타들이 트럼프 정부의 인종차별과 반이민 정책 등을 이유로 공연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취임식 후 무도회가 이어졌겠지만 올해는 축하 공연 중계로 대신했습니다. 톰 행크스의 사회로 본조비, 존 레전드, 케이티 페리 등 슈퍼스타가 총출동한 월드 콘서트였습니다. JTBC 이선화입니다. 네, 워싱턴을 연결해서 임기 둘째 날을 맞은 지금의 상황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동맹을 복원하겠다고 한 게 우리에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김필규 특파원, 아직도 뒤에 철책이 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 뒤로 가는 길이 이제 백악관에 이르는 길인데요. 어제만큼 검문을 철저히 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까지는 통제를 계속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뮤리엘 바우저 워싱턴 시장은 지금이 이제 뉴노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극단주의 세력의 위협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한 한동안은 워싱턴에 이런 모습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인사까지 트위터로 할 정도로 트위터에 기댔는데 일단 대통령의 공식 트위터 계정도 바이든 대통령이 넘겨받았다면서요. 어떤 글을 올렸습니까? 그렇습니다. 개인 계정은 폐쇄됐지만 대통령 공식 트위터 계정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넘겨받았습니다. 그리고 취임식 날 올린 글이 낭비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신임 백악관 대변인도 첫 브리핑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 새 정부가 할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이야기했는데 그중에 하나, 어쩌면 당연한 조치지만 이제서야 늦게 나온 게 하나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예. It includes wearing N95 masks. I wore it out, of course, here today, and will continue to do that. 네, 사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동맹을 복원한다는 말이 우리나라엔 어떤 영향을 주는 겁니까? 예, 동맹을 복원한다는 것, 동맹국과 더 많이 대화하고 그리고 그 의견을 중요시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 때문에 북미 대화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 커지는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지역 내 동맹에는 이제 일본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같은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죠. 때로는 한미일 동맹이라는 이름의 압박이 들어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가 중국에는 계속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겠다 밝혔습니다. 남중국해나 홍콩 문제 등 사안에 따라서 동맹으로서 한국의 보조를 맞춰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치밀한 외교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 더요. 인준 작업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카운터파트가 될 사람들이어서 지금 관심이 가고 있는데요. 예, 전체적으로는 인준 작업이 상당히 늦은 편이긴 한데요. 에이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장 인준안이 상원을 처음 통과했습니다. 첫 여성 국장이 된 거고요. 또 바이든 주변 인사 중에 우리에게 이제 눈에 띄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어제 취임식장에서도 보였던 한국계 미국인 데이비드 조가 새 대통령 경호 책임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영부인 질 바이든 박사의 일정 담당 국장인 지나 리 역시 한국계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이었습니다.